저는 건프라를 좋아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건프라를 좋아해서 건담도 좋아하게 된 사람은 있어도 건담은 좋아하는데 건프라는 별로다? 없다고까진 말 못하겠지만 아직까지 만난 적은 없군요. 여하튼 이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 뭐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HG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른 라인업을 딱히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MG, RG, PG는 열심히 먹선을 넣어도 도색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만든 것과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HG는 좀 다르죠. 이건 제가 만든 HG 아리오스인데요. 그대로 조립한 사진과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색 부분, 형광 그린 부분은 전부 제가 마커로 칠한 것입니다. 저는 만드는 재미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물에서 저만의 개성이 배어나오는 걸 더 선호하는데 HG가 바로 그런 제품이기에 좋아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제품군도 도색하고 개조하면 훌륭한 작품이 되는 건 맞지만 그러기엔 제게 그만한 실력이 없다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HG 건프라 특집을 두서없이 해보겠습니다. HG는 마케팅 면에서 볼 때 제품의 4P, 포지셔닝, 가격, 프로모션, 제품이 가장 명확하고 밸런스가 좋은 제품이지요. 현대인의 여가 시간을 활용하면 하루에도 완성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으므로 제조사는 금형 개발비, 제품 개발비를 쉽게 회수할 수 있으며 고객의 마이너한 취향을 맞추는 것도 가능하지요. 가장 좋은 예가 0083의 드라체인데 비록 가격이 2200엔으로 품질 대비 고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마이너한 제품까지 내줄 수 있는 프라모델 브랜드는 HG만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더 아랫등급은 아이들에게 팔기 위한 거라 품종이 적기도 하니까요. 즉 건담과 프라모델을 좋아한다면 이만큼 궁합이 좋은 브랜드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인지 반다이 남코의 공시 보고서 등을 보면 물론 최근의 자료가 아니라 예전 자료이긴 하지만 HG는 훌륭한 효자 상품이라고 합니다. 물론 마진율이 높진 않죠. 마진율 자체는 고가 완성품인 로봇혼이나 메탈 빌드 등이 더 높을 겁니다. 하지만 HG는 품질 대비 가격이 좋은 덕인지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라고 하며 다른 라인, 특히 PG가 낸 손해를 다 메울 정도로 매출 규모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왜 HG의 인기가 좋은 걸까요? 지금 이유를 들자면 가성비가 좋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완구든 가장 인기가 좋은 건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겠죠. 지금이야 이지라는 더 싼 브랜드가 있지만 예전엔 무등급이 사라지면서 가장 저렴한 브랜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보급형 브랜드였죠.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말 그대로 하이그레이드, 기존 제품보다 한 단계 위의 제품으로 나왔죠. 처음 HG가 발매된 시기는 1990년이었습니다. 건프라 10주년 기념 기획으로 기획된 특별 브랜드로 다색 성형 기술을 활용하여 스티커를 적게 붙여도 설정색을 100%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세일즈 포인트였죠. 이후 91년까지 퍼스트 건담, 마크2, 제타 건담, 더블 제타 건담 등이 발매되는데 처음에는 퍼스트 건담은 그야말로 감동이었어요. 이 사이즈에 색이 다 분할되어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설정색에 가까운 프라모델은 144분의 1 뉴 건담, 100분의 1 F91 정도였는데 HG는 이를 뛰어넘은 수준이었죠. 가격은 1000엔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초등학생의 용돈 사정을 고려하여 책정된 금액이지만 한국인에게는 꽤 부담되는 가격이었죠. 86년도 LG 금성의 영업직 급여가 96만원 선임을 감안하면 당시에 18,000원 정도에 팔리던 이 제품은 꽤 비싼 고급품이었습니다. 저도 세뱃돈으로 샀다가 엄청나게 혼난 기억이 있네요. 가격이 N화 대비 좀 높은 편인데 당시 프라모델은 N가에 맞춰 팔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오로지 희소성이 모든 걸 결정했지요. 아니, 당시엔 은행원이 아니면 환율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뉴스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여하튼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다색 성형이었습니다. 하나의 런너를 층층이 다색 사출하여 여러 색을 넣는 기술을 시스템 인서트라고 하는데 90년대 이런 기술을 가진 회사는 별로 없었다고 해요. 단 당시 기술로는 특수 구명이 빨리 열어되었기 때문에 많은 양을 뽑아내기엔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즉 박리담회가 어려운 제품이었던 것이죠. 또한 의외로 좋아하지 않는 팬층도 있었는데 당시 고급 소비자인 도색파들은 어차피 색칠할 테니 굳이 비싼 이 제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시스템 인서트 제품은 샤이닝 건담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추게 되며 대신 부품을 가급적 세색이 나눠 제작하되 여러 색의 런너를 하나로 사출하여 색을 다양하게 한 시스템 인젝션이 주류가 됩니다. 여하튼 이 제품은 특별 기획이었기에 더블 제타 건담을 마지막으로 제품의 발매는 멈춰버리죠.
HG가 부활한 것은 1993년작인 빅토리 건담부터입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이전의 HG를 그대로 따왔으며 시스템 인서트 기술도 마찬가지로 도입되었죠. 가격은 1,500엔이었는데 당시 모형점에서 26,000원의 판격이 나네요. 참고로 전 샤이닝 건담이 시스템 인서트를 쓴 마지막 HG라고 기억합니다. 후속적인 각 건담은 물론 윙 건담도 하나의 런너에 여러 색이 든 시스템 인젝션으로만 나왔죠. 여하튼 이때까지만 해도 HG는 특별한 형태의 상위 브랜드 개념이었어요. V2 건담은 HGEX라는 브랜드로 60분의 1로 출시되었는데 이는 거대한 키트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완전 가동과 변형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엔드레스 월즈 발매 시에는 기존의 HG와는 별도로 HGFA라는 이름으로 오베이판 기체들이 발매되었는데 이 제품들은 144분의 1인지라 100분의 1보다 디테일은 떨어졌지만 기믹은 오히려 더 좋아서 화제가 되었죠. 무장의 재현이 더 잘 되어 있다던가 특별한 포즈를 위한 파츠가 추가로 들어가서 개인적으로는 이쪽을 완성형으로 봅니다. 아마 이를 별도 브랜드로 만든 이유는 144분의 1용 HG 브랜드를 위한 포석이 아니었을까요? 여하튼 여태까지 HG들은 무언가 다른 걸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온 제품들은 설정색과 다른 무언가를 집어넣었고 G, 윙, X의 주역기들은 패널 라인이 정말 세세하게 구현되었죠. 먹서 넣었다 세월이 다갈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담 X의 실패 이후 건담의 흥행이 부진해지면서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우리가 아는 HG, 반다이를 대표하는 주력 제품으로 변신하게 되지요. 1998년 HG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OVA로 기동사 건담 MS-08 소대가 발매되었는데 이 작품의 제품은 당시엔 HG로만 발매되었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품은 괜찮지만 기존의 HG들에 비해선 좀 모자란 제품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싹 박힌 기체가 하나 있었어요. 건담의 인기 기체인 구프를 가도켜지메가 리파인한 기체인 구프 커스텀이었죠.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최신의 성형 기술은 물론 작중의 포즈를 재현할 수 있는 가동 기믹, 남자의 로망인 캐트린 폴 달고 작중에서 대활약을 펼치는 바람에 원래부터 인기 기체였던 것도 있어 날개돋친 듯 팔렸죠. 한국에서도 샵에 주문하면 몇 달 뒤에나 볼 수 있었고 일본에서도 엄청난 광풍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당시 반다이는 우주세계는 이미 끝났다고 보고 G, 윙, X 등의 새로운 건담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쪽의 매출은 우주세계 대비 그리 좋지 않았는데요. 이런 와중에 구프 커스텀 덕분에 우주세계 팬들의 구매력이 아직 건재함을 확인한 것이죠. 이 광풍을 확인한 반다이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HG UC를 기획합니다. 이제부터 HG 전성시대가 열린 것이죠. HG UC는 하이 그레이드 유니버설 센츄리의 약자로 우주세계에 등장하는 여러 기체를 144분의 1로 재현하는 기획이었어요. 당시 반다이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HG를 능가하는 MG라는 고급 브랜드 런칭엔 성공했지만 정작 HG의 입지는 애매해져 버렸기 때문이죠. 일반 등급보다 나은 하이 그레이드란 이름을 달았지만 제품의 특장점은 없었습니다. 물건이라는 건 싸다고 팔리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의 확실한 장점, 특징이 있어야 팔리죠. 그런데 그 해답을 보여주는 게 구프 커스텀이었습니다. HG 구프 커스텀의 강점은 작중의 모든 액션을 재현할 수 있는 관절 및 가동 기믹, 원작에서 거의 튀어나온 듯한 디테일을 가지되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난이도와 부품수를 가진 표준 건프라, 즉 건담을 재현하는 수단 중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이 최고인 상품으로 어필한 것이죠. 반다이도 처음엔 부담을 느꼈는지 첫 제품은 효자 중의 효자인 퍼스트 건담이 아니라 신중하게 건캐놈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우주세기에 목말라했던 소비자, 정확히 말하면 우주세기 기체들을 컬렉션하고 싶었던 건담 팬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죠. 가장 놀라운 점은 가격이었습니다. 최초의 HG와 같은 1000엔대로 억누른 것이죠. 물론 이후엔 가격이 계속 올라 HG 뉴건담 같은 경우에는 2,500엔 선, HG 나이팅게일은 7,000엔 선, HG 네오지용의 경우에는 25,000엔 선까지 가지만요. 물론 이쪽은 크기가 크긴 합니다만 하지만 초창기에는 백식 같은 도금 제품이라던가 제타 건담 같은 변형 기체가 아니면 거의 1000엔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월간지 사는 기분으로 바로 사도 부담이 없었죠. 이렇게 잘 나가던 HG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브랜드 자체에는 시드의 데이트가 있었으며 HG UC 자체는 제타 건담과 유니콘이 이끌었죠. 저는 HG의 지위를 올려준 건 HG UC라 생각해요. 당시 여러 인터뷰 등으로 밀어볼 때 반다이는 제타 건담 극장판에 그리 큰 기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G건담 등의 작품은 크게 히트하여 매출이 좋았지만 이후 작품들의 매출이 부진하자 반다이는 토미노 감독에게 퍼스트 건담을 리메이크 달라고 부탁했다고 해요. 하지만 2002년에 방영한 시드가 역대급 히트를 하자 자연히 우주세기엔 신경을 덜 쓰게 되었습니다. 전작인 턴웨이 건담의 흥행이 미묘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타 건담 극장판은 기대와는 달리 엄청난 히트를 하게 되고 이후 제타 건담의 HGUC가 일반적인 가격대인 1000엔대에서 벗어난 2000엔대 중반대에 나왔음에도 폭발적으로 팔려나가자 반다이는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우주세기 제품을 생산하죠. 기존 제품들의 심리적 가격 저항선인 1000엔을 넘어도 불티나게 팔린다는 확신이 선 겁니다. 이후 후속작격인
유니콘도 크게 히트하면서 관련 키트는 거의 나오는 것도 모자라 로젠 줄로 같은 기체는 아예 두 버전이 일반판으로 나오는 등 엄청난 인기를 과시했지요. 또한 기동사 건담 더불어의 2기 주역기 더불어 건담이 당대 최고의 품질로 나오면서 LCG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죠. 이 작품은 작화 스케줄 조정을 위해 기체 디자인이 단순해졌는데 이 점이 LCG란 컨셉과 잘 맞았습니다. 2012년 반다이는 자사의 건프라를 커스텀 빌드한다는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 건담 빌드 파이터즈를 발표하면서 올 건담 프로젝트도 함께 발표합니다. 올 건담 프로젝트는 모든 건담을 프라모델로 만드는 프로젝트로 이 프로젝트가 HGUC를 기반으로 진행되면서 HGUC는 우주세기만이 아니라 비우주세기 제품들도 함께 품게 되지요. HG 팬인 제겐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키트가 안 나오던 후기 우주세기 제품들이 연이어 나왔으며 심지어 저만 좋아하는 기체인 턴웨이 건담마저 제품화 되었으니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건담을 빌드한다는 개념, 즉 여러 건담의 파츠를 모아 오리지널 기체를 만든다는 개념이 희미해졌다고나 할까. 관련 옵션 파츠를 구할 수 없어 못하게 된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이 프로젝트의 본질은 이후의 미디어 기획이 진행될 예정이 희박한 비주류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획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빅토리 건담, 턴웨이를 따로 제품화하자고 상부에 요청하면 시큰둥하겠지만 모든 건담을 키트화해서 팔자는 프로젝트로 밀어붙이면 상부도 나름 솔깃하지 않겠어요? 올 건담 프로젝트의 제품들은 큰 호평을 받았으며 비인기 제품만이 아니라 최고의 인기 기체, 시드 계열 기체가 신기술로 나오면서 많은 환호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HGC는 어지간한 MG, RG보다 품질이 좋아요. 2015년엔 건프라 35주년이란 컨셉에 맞춰 신생, 리바이벌한 테마를 바탕으로 한 리뉴얼 기체가 발매되었습니다. 1탄은 HGUC의 첫 작품이었던 건캐논을 리뉴얼한 제품인 건캐논 리바이벌였는데 당시에는 프레임과 리얼리스틱 데칼이 없는 RG 취급을 받나 싶더니 쿠크루스 도원의 섬이 공개되었을 때는 유일한 일반판 HG로 HG GTO 건캐논이 발매되면서 제품의 외형이 RG급으로 나오면서 HG의 퀄리티를 한 단계 높게 끌어올렸죠. 자, 이렇게 HG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봤습니다. 지금은 초보자를 위한 엔트리 그레이드 EG가 생겼지만 그래도 HG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충성도는 엄청나지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건프라에 관련된 다른 이야기도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